당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공개되지 않았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현 시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예언자 중 한 명인 신디 제이콥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한국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나 군사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 이해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곧 닥칠 일에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잊혀진 책장 속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신디 제이콥스는 세상이 분명한 징조들로 인해 흔들릴 시간이 올 것이며 그 징조들이 동방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말씀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곳이 태평양 건너 미국 영토이며 그 여파가 한반도까지 울려 퍼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위한 계획된 시나리오이며 2025년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기록은 군사적 정복이나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개입, 혼란 속에서 사라졌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나타나는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만 동시에 회복의 약속을 지닌 특징적인 지도자의 귀환을 묘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묘사가 도널드 트럼프를 가리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욱 신비로운 것은 이 예언적 연결이 미국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한국까지 이어지며 마치 두 나라의 운명이 보이지 않는 실로 묶여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신디의 발언을 분석한 학자들은 그녀의 메시지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뜻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갈등의 흔적을 지닌 지도자의 귀환은 동방에서 숨겨진 세력의 각성과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한국의 미래는 이 미국 내 움직임과 얽혀 있으며 그 영향은 정치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변화는 사회적, 경제적, 영적 구조들을 포함한 전환을 불러오며 역사를 재정의할 순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 순환이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의 시선이 트럼프의 귀환에 집중되는 동안 태평양 건너편에서 훨씬 더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카메라 앞에 드러나지 않지만 점차 결정을 형성하고 동맹을 변화시키며 한국의 운명을 재편해가는 힘입니다. 이 지점에서 그녀의 계시는 더욱 불안하게 다가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함께 움직이고 있으며 표면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 예언의 진정한 범위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현재의 징조들을 비교해보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평행선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미 권력의 중심으로 복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급진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단지 공식적인 회의실에서만이 아니라 조용한 이면에서도 결정되고 있습니다. 두 조각이 신디 제이콥스가 예언한 그대로 맞물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우리 눈앞에서 형체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구체적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제적인 움직임들이 어떻게 정렬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인 차원을 넘어서 전략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십시오. 과거에는 단순한 정치적 동맹이었던 것이 이제는 예언의 성취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사람이라면 이 서사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시의 도입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성찰로의 초대입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밝힌 하나하나의 세부 사항은 역사적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과 멀리 떨어진 한국의 운명이 2025년 트럼프의 복귀와 얽혀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섭리입니다. 이 예언은 단지 한 통치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세력들이 일어나 수백만의 사람들의 진로를 결정할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이것이 단지 국제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시아 대륙 전체의 미래를 다시 쓰게 될 수도 있는 예언적 전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어떤 통찰을 얻었는지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디 제이콥스에 따르면 이 순환의 귀환은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항상 미완으로 남아있던 무언가의 완성입니다. 한 지도자는 혼란 속에서 사라지고 도덕적 타락과 제도적 피로가 극에 달한 시기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귀환은 직위를 되찾기 위함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열린 채로 남아있던 하나의 순환을 종결짓기 위함이며 그 완성은 바로 2025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틈에서 한국은 많은 이들이 서구의 전유물이라 여겼던 거대한 판도 속의 핵심 조각이 됩니다. 이 예언은 이 지도자의 뜻밖의 사명이 단지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그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국경을 넘는 충격을 일으키며 정치 권력을 넘어 민족들이 자기 정체성과 운명을 대하는 방식을 다시 정의하게 만듭니다. 신디가 이 귀환이 동방과 직접 연결될 것이라고 언급했을 때 많은 학자들은 그것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적인 모든 움직임은 한국이 이 변화의 진원지 중 하나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 즉 두 얼굴의 계시가 등장합니다. 한쪽에는 미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다시금 되찾은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인물 도널드 트럼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공식적인 직책은 없지만 한국 내 중요한 결정들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 두 얼굴이 적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향해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존재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의 한쪽에서 드러나는 트럼프의 가시적인 권위, 그리고 다른 쪽, 한국에서의 보이지 않는 힘, 이 이중성은 소수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예언적 연결을 만들어내며 이미 우리의 눈앞에서 사건들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의 연결은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구체적인 신호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권력의 중심으로 복귀하는 시기와 동시에 한국은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수렴이라고 말했습니다. 겉보기에 서로 다른 두 극이지만 이들이 함께 만들어낼 충격은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영적이자 정치적인 무대로, 미국은 트럼프를 통해 뜻밖의 복귀를 상징하는 강대국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이 두 나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예언은 분명히 말합니다. 트럼프와 한국 사이의 연결은 전 세계의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비공식적인 장소에서 내려진 결정들이 대륙을 넘어 영향을 미치고 동맹과 경제, 심지어 영적 구조까지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말은 명확합니다. 전 세계는 새로운 권력 모델의 탄생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직함과 직위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드러난 힘과 감춰진 힘, 공식과 비공식의 조합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점점 현실의 윤곽을 갖추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구 정치학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미국과 한국 사이의 대화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트럼프의 복귀는 단순히 워싱턴의 정권 교체가 아니라 서울의 전략적 결정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정렬은 단순한 외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이전에 이미 예고된 어떤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 결합의 충격은 세계 정치의 판도를 재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무적처럼 보이는 국가들조차도 자신들의 구조를 재검토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전통적인 동맹이 붕괴될 수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블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언에 따르면 트럼프와 한국이 단순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 동맹이 드러나는 순간 과거의 체제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질서는 다시 쓰이기 시작하며 이 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은 국경을 넘어 수백만 명에게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한국을 지금까지 한 번도 고려된 적 없는 역할로 끌어올립니다. 단순한 국제협상의 참가자가 아니라 미래를 형성할 세력들의 교차점이 되는 것입니다. 신디가 묘사한 보이지 않는 영향력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무대 뒤편에서 현실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드러난 무대를 점유하고 있는 동안 그 또 다른 얼굴, 즉 보이지 않는 존재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며 예언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모든 발걸음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너무나 다른 두 힘이 같은 목적 아래 결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신디 제이콥스는 이에 대해 간결하지만 강력하게 답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공식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은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 둘이 함께 작동할 때 그것은 전 지구적 변화를 일으킬 하나의 기어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하며 일단 그 움직임이 시작되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해석하기를 꺼려한 한 가지
세부 사항을 묘사했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말하는 자의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자의 조용한 영향력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권력은 공식 직책을 가진 이들만큼이나 결정적인 힘을 가집니다. 그것은 은밀한 대화 속에서 결정을 형성하고 위기의 순간에 전략을 이끌며 대중의 눈에 절대 드러나지 않는 경로로 방향을 결정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이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결정들이 더 이상 공개적인 연설에서 나오지 않고 비공식 회의와 언론에 나오지 않는 목소리들 속에서 시작된다는 징조가 있습니다. 신디는 운명은 직함을 가진 자에 의해만 쓰이지 않고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에 의해서도 형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비는 결국 가장 불안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무대와 무대 뒤, 이들이 하나의 운명 안에서 서로 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늑대와 비둘기라는 인상적인 상징을 사용하여 단순한 시적 은유가 아니라 직접적인 비교로서 힘과 섬세함을 대조했습니다. 공격적인 권위를 가진 늑대, 그리고 전략적으로 부드러운 비둘기, 이 두 존재가 함께 걷는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불안한 점은 신디에 따르면 진짜 방향을 결정하는 존재는 늑대가 아니라 비둘기라는 것입니다. 더 크게 외치는 자가 아니라 조용히 인도하는 존재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 이 적용을 해보면 그 경고는 충격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정치적 힘의 가시적 얼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용한 영향력, 즉 무리를 인도하는 비둘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융합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언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2025년이 단순한 해가 아니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이 해를 돌이킬 수 없는 지점, 마침내 닫히는 하나의 순환으로 묘사합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2025년이 동양과 서양이 하나의 이야기로 얽히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의 트럼프의 귀환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한국에서 떠오르는 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힘은 왕관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공동의 운명을 열 열쇠를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예언을 분석한 학자들은 더욱 불안한 점을 강조합니다. 2025년의 수렴은 단지 정치적 결정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회적, 영적, 그리고 문화적인 변화를 동반할 것입니다. 흔들릴 것 같지 않던 구조들이 의심받기 시작할 것이며 과거에는 군사 동맹이나 경제 전략으로 결정되던 일들이 이제는 뉴스에 나오지 않는 목소리들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무대는 유지되지만 진짜 각본은 무대 뒤에서 쓰여질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미래는 단지 힘이나 눈에 보이는 권위로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세상은 곧 리더십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재정의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은 정치적 권력과 영적 영향력, 이 두 차원이 하나로 융합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정부나 제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구조를 넘어 사회의 가장 깊은 층위에까지 침투하는 하나의 움직임에 관한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관점에서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부르던 개념은 더 이상 직함이나 표 권력의 자리에 의해만 측정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이성과 감정, 힘과 연민, 전략과 감수성을 결합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아직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융합은 가장 분명한 형태로 미국과 한국 사이의 연결 속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한쪽에는 혼란 속에서 다시 무대로 돌아온 권위의 상징 도널드 트럼프가 있고 다른 쪽에는 공개적인 환호 없이 미래를 조용히 형성해가는 변화의 나라, 한국이 있습니다. 이처럼 겉보기엔 어울리지 않는 이 결합이 바로 신디가 예언에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한 내용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다른 두 힘이 만나게 될 때 새로운 세계적 순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환의 가장 뚜렷한 징표는 그 결합이 더 이상 멈출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작동되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예언은 더욱 불안하고도 깊은 의미를 띠게 됩니다. 신디는 운명의 거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한 나라 전체가 전통과 변화라는 두 반쪽으로 나뉘는 반영을 설명했습니다. 한쪽은 권위의 경직성, 제도의 구조, 확립된 질서의 힘을 지니고 있고 다른 한쪽은 연민과 감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개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두 반쪽이 마침내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거울을 한국에 적용해보면 강력한 상징적 초상이 떠오릅니다. 한국은 지금 경직된 체제를 유지하려는 흐름과 더 깊은 변화로 나아가려는 부름 사이의 긴장 속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충돌과 만남의 지점에서 한국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단호했습니다. 전통과 변화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세계는 두려움이 아닌 경외심으로 동방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트럼프와의 연결은 더욱 인상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권력의 얼굴, 돌아온 권위의 힘을 상징합니다. 반면 한국은 그 반영이자 보완, 순환을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마지막 요소로 등장합니다. 이 둘은 함께 운명의 거울을 이루며 두 현실이 하나로 융합되는 장면을 완성합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예언은 명확히 말합니다. 이 만남 속에서 세계는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리더십은 더 이상 직함이나 투표 결과로 정의되지 않을 것입니다. 운명 또한 단순히 선출된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많은 이들이 믿기를 꺼려했던 무언가를 묘사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은 왕좌에 앉은 이가 아니라 선택받지 않은 손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존재를 선택받지 않은 손이라 불렀습니다. 공식 행사에 나타나지도 않고 대중 앞에서 선서를 하지도 않지만 조용히 길을 인도하며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힘,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존재이며 이제 그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예언의 핵심입니다. 예언 속에서 그 선택받지 않은 손은 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손은 돌아온 지도자의 곁에서 함께 걸으며 그의 결정을 영향을 미치고 그의 권위가 미치는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마치 체스판에서 빠져있는 마지막 한 조각처럼 그 존재 없이는 복귀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내 권위의 귀환이라는 가시적 얼굴을 상징한다면 그의 옆에는 조용히 전 세계의 방향을 다시 그려나갈 한국과 연결된 은밀한 힘, 바로 그 손이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여파는 기존의 권력 개념을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우리는 세상의 운명이 국회, 선거, 국제조약에서 결정된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신디 제이콥스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가장 거대한 변화는 텔레비전에 비춰지는 연설이 아니라 비공개 대화, 폐쇄된 자문회의, 기사로도 남지 않는 말들 속에서 태어난다고. 선택받지 않은 손은 왕관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은 직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직함을 가진 자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트럼프의 귀환과 정렬되는 순간 세계는 연쇄적인 반응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단언했습니다. 이 미국과 한국 사이의 연결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 지구적 움직임을 촉발할 것입니다. 국가들은 동맹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고 경제는 흔들리며 오랜 이념들조차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리더십 모델의 시작, 가시적인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공존하는 권력의 구조, 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쇄적 효과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복귀는 아시아에서 결코 무시되고 있지 않으며 한국은 단순한 전략적 동맹국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재정의할 수 있는 협상의 중심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존재감은 우연이 아니라 예언이 말한 수렴의 결과입니다. 서양과 동양이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 그것은 단순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운명에 의해 움직이는 방향성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변화가 단지 정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가치관, 문화, 심지어 국가들의 영적 정체성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말했습니다. 선택받지 않은 손의 사명은 단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 전체의 리더십 개념을 다시 쓰는 것이라고. 더 이상 권력은 폭력과 위계로 정의되지 않으며 대신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공식적인 권위만큼이나 결정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의 핵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와 보이지 않는 자, 전면에 선 자와 그를 움직이는 자, 전통과 혁신이 하나로 만나는 예언된 순간 그 중심에 미국과 한국,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 인식하기 시작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항상 자신을 고립된 강대국으로 여겨왔던 국가들조차도
이제는 진정한 권력은 무대 위에 드러난 존재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움직이는 존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에 따르면 이 변화의 반향은 빠르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다른 지도자들은 이 모델을 따라하려 하고 다른 나라들은 여기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직 미국과 한국만이 이 전환의 선구자로서 예언의 흔적을 지닌다고. 신디 제이콥스는 그녀의 계시를 무시할 수 없는 부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한국의 미래나 트럼프의 귀환이 아니라 전 인류를 다시 정의할 새로운 권력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름은 단지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개인의 의식을 향한 것입니다. 그 영향은 전 지구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개인적이며 내면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디가 말한 이 변화는 제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보이는 힘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라는 무대는 계속 존재하겠지만 그 뒤편에서는 이미 조용하면서도 멈출 수 없는 새로운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디는 이 과정을 보이지 않는 것의 계시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역사의 가장 큰 사건들은 언제나 침묵 속에서 카메라가 꺼진 자리에서 세상에 공개되지 않는 조언들 속에서 태어났다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역사의 방식은 예외가 아니라 새로운 규칙이 될 것입니다. 더욱 불안하게 다가오는 것은 이 변화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트럼프와 한국 사이의 연결에서 태어날 이 새로운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고 분석되고 모방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각국의 지도자들, 전략가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제는 단순히 대중 앞에 권력을 과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통치는 공식적인 권위와 보이지 않는 영향력의 융합에서 비롯되며 신디에 따르면 이 조합이 다가오는 역사적 순환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엄숙한 경고로 끝을 맺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한국은 이 전환의 상징이 될 것이며 전통과 변화가 결합된 살아있는 반영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가시적 권력의 복귀를 상징하고 선택받지 않은 손은 세상에 보여주지 않아도 진정한 힘이 어떻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를 증명할 것입니다. 이 결합은 새로운 시대의 씨앗이 될 것이며 그 영향은 전 인류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계시가 절정에 이르는 순간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단언했습니다. 한국의 운명은 단지 그 땅이나 국민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그것은 전 지구적인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이 나라 안에서 조용히 내려지는 결정들이 국제 정세의 천둥처럼 울릴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회복된 권위를 가지고 이 흐름과 병행하여 나아가는 순간 전 세계는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디의 마지막 부름은 정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선언했습니다. 모든 시민은 눈을 열고 겉모습 너머를 보아야 한다고. 카메라 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현실의 단편일 뿐이며 진짜 권력은 무대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국가들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각자 미래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부름입니다. 지금 우리는 결코 중단될 수 없는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세계는 통치 방식, 관계의 본질, 심지어 신념의 형태까지 완전히 재정의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트럼프의 귀환이 맞물릴 때 그곳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변화의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전 인류가 이를 바라보게 될 것이며 누구도 중립적인 입장에 머무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언은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환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역할을 이해하는 자는 준비될 것이며 눈에 보이는 것만을 고집하는 자는 그 불가피한 흐름 속에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준비된 자와 압도당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시를 끝까지 들은 당신,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 예언에서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었나요? 트럼프와 한국이 이 예언의 연결 속에서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통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측면들을 비춰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댓글로 당신의 해석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해 더 많은 목소리가 이 성찰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할수록 이 서사의 전모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깨웠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퍼뜨리십시오. 왜냐하면 댓글 하나, 공유 하나, 한 번의 깊은 성찰이 단지 미래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에 동참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지도자나 학자들만을 위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겉모습 너머를 바라볼 용기가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시간이 왔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이 계시의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한 이름이 강하게 다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여러 예언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미국의 예언자 브랜든 빅스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우연히 말하지 않는다. 그의 말은 평범하지 않다. 그에 따르면 새로운 사이클이 곧 열릴 것이며 그 중심은 많은 이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다. 그는 확신과 신념으로 말한다. 2025년은 한국의 세계적 위상, 그리고 국민이 자신의 운명을 바라보는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계시의 해가 될 것이라고 그는 단언한다. 브랜든 빅스는 정치적 계산이나 언론의 추측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의 초점은 그 너머에 있다. 그는 무시할 수 없는 징후들에 대해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려 하지만 그에게는 이미 분명한 그림이 그려졌다고 한다. 그가 지목한 이름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빅스는 2025년이 이 지도자와 관련된 결정들이 정치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무게를 지니게 될 시점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시기를 분기점이라 부른다. 더 이상 평범한 시선으로 사건들을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의 메시지는 직접적인 경고다. 빅스는 며칠 혹은 몇 주를 말하지 않는다. 그는 1년 전체를 피할 수 없는 이정표로 지목한다. 2025년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국가를 이끄는 이들의 모든 움직임, 모든 선택, 모든 결정은 국민 전체의 정체성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예언자의 이 발언은 그 단호함으로 인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2025년은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는 해가 될 것이며 빅스는 충격적인 계시들이 드러날 것이라 확신한다. 그것들은 평범한 폭로가 아니다. 국가의 구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질서에도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실들이 될 것이다. 그는 이미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한다.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예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과 한국의 영적 미래를 연결짓는다는 점이다. 빅스는 2025년이 정치뿐만 아니라 한국의 본질을 규정짓는 선택의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경로의 변화, 단절, 그리고 오랫동안 숨겨졌던 비밀들의 폭로를 말한다. 이것은 막연한 예측이 아니다. 그는 피할 수 없는 명확한 현실을 지목하고 있다. 이 경고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퍼지고 있으며 수천 명의 관심을 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예언자가 하필 한국을 지목했는지 의문을 갖는다. 하지만 빅스에게 그 대답은 간단하다. 그는 한국을 아시아 대륙의 미래를 형성할 조용한 대결의 무대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해는 바로 2025년이다. 지도자들이 전략을 논의하고 국민이 희망과 불신 사이에서 나뉘는 가운데 브랜든 빅스는 가장 큰 전쟁은 공개적인 담론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결정들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모든 몸짓, 모든 발언, 모든 침묵 뒤에 숨겨진 무게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무게는 내년에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한다. 그의 메시지는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브랜든 빅스는 2025년의 사건들이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들이 예상치 못한 길을 열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드러나려는 준비가 된 동맹들이 있고 곧 표면화될 숨겨진 압력들과 국가를 분열시킬 수도 있는 폭로들이 존재한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을 전 세계적인 기대의 중심에 놓이게 한다. 빅스에게 있어 2025년은 단순한 정치적 시험이 아닌 영적인 심판의 해로 기억될 것이다. 그는 이것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말은 시간이 지나기 전에 깨어있으라는 경고처럼 들린다.
브랜든 빅스는 2025년을 단순히 상징적인 해로만 보지 않는다. 그는 이미 한국에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대다수는 그것을 무시했다고 말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증거는 공개적인 연설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을 드러내는 조용한 사건들 속에 나타난다. 그는 서울 외곽에서 정부와 외국인 조언자들 사이에 비공식적인 비밀 회의가 있었다는 보고들을 언급하며 이 회의들은 공식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빅스는 이러한 만남들이 한국이 주도적인 새 시대로 들어설지 아니면 전례 없는 위기로 빠져들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현재의 침묵이 우연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히 선택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보이는 단호한 표정, 예언자 브랜든 빅스는 외부 세력들이 국가의 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으며 아직 국민이 상상하지 못한 양보를 조건으로 안전을 약속하고 있다고 말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고는 더욱 어두워진다. 빅스는 진짜 갈등은 국회나 거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물밑에서 진행 중인 조용한 합의 속에 있다고 단언한다. 클라이맥스는 브랜든 빅스가 이 시기를 계산된 준비라고 묘사하면서 찾아온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지금 겉으로만 평온해 보이는 나날을 보내고 있을 뿐이며 그 이면에서는 무언가가 곧 폭발할 태세다. 그는 일종의 강제된 휴전 상태를 말한다. 모두가 오지 않는 어떤 발표를 기다리는 듯 보이지만 빅스는 그 발표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것은 점진적인 방식이 아니라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계시로 나타날 것이며 국민을 신뢰와 불신, 충성과 분노로 갈라놓을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메시지 중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은 이 침묵이 단순한 정치적 뉴스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이다. 빅스는 그 결말이 대통령 본인의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길고 공식적인 성명이 아닌 예상치 못한 하나의 행동, 그 행동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진정 누구와 뜻을 함께하는지 드러날 것이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영적인 신호로 해석될 것이라고 예언자는 말한다. 그 순간 한국은 자신이 어느 쪽을 택했는지를 명확히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다. 긴장감은 빅스가 그 이후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더욱 고조된다. 그는 거리마다 분열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예고 없이 시위가 발생하며 국가 내부의 충돌이 한국 사회 전체를 입장 표명으로 몰아넣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반응은 결코 하나로 모이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일부는 희망을 보고 일부는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입장이든 모두가 이제 평범함은 끝났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순간은 한국이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빅스는 즉각적인 파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침묵은 피할 수 없는 계시를 향한 카운트다운에 불과하다고 경고한다. 그는 진짜 위험은 변화 자체가 아니라 그 변화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라고 강조한다. 국민은 강제로 주어진 변화를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저항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며 양쪽 모두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브랜든 빅스는 나아가 한국의 진짜 시험은 군사적도 경제적도 아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한국이 단순한 정치나 이념을 넘어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한다. 한쪽에는 아시아에서 도덕적 리더십과 안정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다른 한쪽에는 국가의 정체성을 위협할 내적 분열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이 결정은 더 이상 소수 엘리트들만의 몫이 아니다. 그것은 전국 모든 가정, 모든 도시, 모든 공동체에서 체감될 선택이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 과정의 중심 인물로 묘사한다. 단순히 국가의 수장이 아닌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는 징후들로 둘러싸인 존재로 본다. 브랜든 빅스는 윤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무언가 달라진 점이 있다고 말한다. 마치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처럼 그의 말간 침묵, 말투의 변화, 공식 석상에서 점점 더 절제되는 표정들, 모두 그가 단순한 대통령 이상의 무게를 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주장한다. 경고는 더욱 강렬해진다. 빅스는 정부의 전략적 결정들에서 일어난 갑작스러운 변화에 주목한다. 발표된 후 곧바로 설명 없이 중단된 프로젝트들, 갑작스럽게 교체된 측근 인사들, 몇 시간 전까지 예정되어 있던 회의가 취소되는 사례들, 예언자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이는 윤 대통령이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압박 속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본다.
빅스는 한국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묘사한다. 그는 2025년이 어떤 방향이 선택될 것인지가 드러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중립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라 부른다. 국제동맹은 재구성될 수 있고 한국의 세계적 위치는 단 며칠 만에 변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이 중요한 순간은 공개된 협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야 드러날 조용한 움직임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다. 그는 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나올 예상치 못한 계시에 대비하라고 경고한다.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닌 한국이 자신도 모르게 훨씬 더 큰 혹은 훨씬 더 위험한 역할을 수용하려 한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한다. 빅스는 그 행위가 일부에게는 희망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의 예언적 어조는 점점 더 강해진다. 그는 이 선택이 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단지 누가 정권을 잡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를 통해 통치하는가의 문제라고 한다. 브랜든 빅스에게 있어 지금 시험대에 오른 것은 대통령의 이미지가 아닌 바로 한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이다. 그에 따르면 만약 한국이 그가 계시의 길이라 부르는 방향을 택한다면 즉각적인 갈등과 긴장을 감수해야 하지만 새로운 질서의 리더로 떠오를 수 있다. 그러나 조용한 복종의 길을 선택한다면 겉으로는 안정된 수년을 보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대가로 국가의 본질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브랜든 빅스는 2025년이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 시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한국이 무대 위에 선택되었으며 전 세계의 시선이 이 나라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이미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각국을 정렬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빅스는 앞으로의 움직임이 공개적인 협상에서 비롯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이 결코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 조용히 봉인된 결정들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결정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누구도 모른 척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언급했다. 트럼프가 다시 지도자가 될 경우 협상의 여지가 없는 부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초대가 아닌 요구다. 빅스는 트럼프가 군사적, 경제적 보호를 제공할 것이지만 영적인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다. 미국은 힘과 방패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폭풍도 가져온다. 그 그늘 아래 걷는 자는 지도자의 빛을 보기 전에 대립의 바람을 먼저 맞게 될 것이다. 빅스에게 있어 미국과의 동맹은 불과 같다. 그것은 버틸 자를 정화시키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를 태워버릴 것이다. 중국에 대해선 더욱 어두운 어조로 말했다. 그는 동방의 용이 이미 철의 눈으로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은 한국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감춰진 압박들이 가해졌고 앞으로 더 강력한 압력이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평온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독이 든 평온이다. 그들은 평화를 약속하겠지만 그 평화는 복종의 평화가 될 것이다. 빅스는 2025년 한국은 이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이지 않는 족쇄가 그 발걸음을 붙잡으려 할 것이며 많은 이들이 중국에 굴복하는 것이 안정의 길이라고 믿겠지만 그 길의 대가는 정체성의 상실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에 대한 언급에서는 목소리의 톤이 달라졌다. 그는 일본을 치유이자 분열의 이중적 징조로 묘사했다. 한국이 일본을 향해 손을 내민다면 오래된 화해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행동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는 행위로 해석되며 영적인 갱신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같은 행동이 잠재된 증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어떤 이들은 그 손길에서 용서를 볼 것이지만 또 다른 이들은 배신을 느낄 것이다. 일본은 양날의 검과 같다. 오래된 사슬을 끊을 수도 있지만 잠자던 상처를 다시 찢어놓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국에 초점을 맞췄다. 빅스는 2025년이 되면 한국은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야만 하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립은 없다. 중간도 없다. 한국은 선택의 지점으로 끌려갈 것이며 전 세계는 그 선택의 방향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이 선택이 긴 연설이나 정책으로 선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대통령 윤석열의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의 행동, 하나의 움직임, 하나의 신호, 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정적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를 둘로 나눌 것이다. 예언자 브랜든 빅스에 따르면 그 행동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운명을 드러내는 영적인 징표가 될 것이다. 그는 하늘이 반응하고 거리에는 상반된 목소리들이 가득 차며 가정들마저도 서로 다른 의견으로 나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이들은 그 안에서 희망을 보고 또 다른 이들은 위협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게 될 것은 이제 정상이라는 개념이 영원히 깨졌다는 것이다. 빅스는 그 순간이 한국을 전 세계 앞에 드러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강의 시선이 서울에 고정될 것이다. 트럼프는 응답을 기다릴 것이고 중국은 복종을 요구할 것이다. 일본은 손을 내밀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모든 선택은 예언적 징조로 해석되고 기록될 것이다. 그는 그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은 더 이상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이들을 침묵하게 만든 말을 덧붙였다. 한국의 심장이 드러날 것이다. 빛을 선택한다면 즉각적인 고통을 감수하겠지만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칠 리더십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림자를 선택한다면 당장은 평온을 얻겠지만 결국 세계 앞에서 자신의 본질을 잃게 될 것이다. 2025년은 정부의 방향만이 아니라 한반도 영혼의 소속을 결정하는 해가 될 것이다. 빅스는 어떤 의심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명백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한 눈빛, 이상한 침묵, 명확해 보였던 결정에서의 갑작스러운 후퇴, 이 모든 것이 인간을 넘어서는 무게를 지닌 자의 흔적이라는 것이다. 그의 얼굴을 보라, 예언자는 말했다. 몸은 입이 감춘 것을 말한다. 지도자의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크게 외친다. 브랜든 빅스는 국제적인 압박 이후 한국은 정부가 아닌 국민 전체로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5년에 이루어진 선택의 무게는 직접 그 선택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게조차 느껴질 것이라고 했다. 한 나라의 영혼은 권력의 방 안에서만 형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여성, 한 가정의 집단적 의식 안에서 다듬어지는 것이다. 그는 하나의 비전을 묘사했다. 서울의 거리가 양분된 장면이다. 한쪽에서는 미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축하하는 이들이 트럼프를 보호의 상징으로 신뢰하며 환호하고 있었다.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관계를 복종으로 규정하고 한국이 워싱턴의 한팔이 될 위험에 맞서 외치고 있었다. 빅스는 이 충돌이 단지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영적인 대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목소리들은 정당이 아니라 운명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해방의 기회라고 말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그것이 노예의 시작이라고 외칠 것이다. 예언자 브랜든 빅스는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베이징이 단순한 관찰자로 머물지 않을 것이며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고의 징후들이 곧 드러날 것이라고 하며 그 예로 경제적 압박, 전략적 차단, 사전 통보 없는 협정 파기 등을 들었다. 빅스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분명한 목적을 지닌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한 길에 즉각적인 대가가 따를 것임을 한국 국민에게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는 용이 민족의 믿음을 시험할 것이라 하며 한국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공격하여 이 나라가 굴복할지 아니면 굳건히 설지를 보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일본 역시 이 과정에 깊이 개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 것이지만 그 손길은 오히려 한국 내부를 더 크게 갈라놓게 될 것이라고 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오래된 치유의 약속이 실현되는 순간이겠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과거의 상처를 생생히 되살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같은 행동이 해방으로도 배신으로도 희망으로도 고통으로도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이 분열은 한국이 아직도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그의 비전에서 가장 강렬한 순간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묘사였다. 빅스는 대통령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선택의 순간 앞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길고 복잡한 연설이 아니라 단 하나의 행동, 빠르고 결정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이 될 것이다. 이 행동은 단순한 정치적 움직임이 아닌 상징의 힘을 지닌 행위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세계가 볼 것이다. 하늘이 반응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브랜든 빅스는 이 순간을 정화의 불에 비유했다. 어떤 이들은 그 속에서 승화의 징조를 보겠지만
또 다른 이들은 몰락의 시작으로 느낄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무관심하게 남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 정체성이 아니라 영적인 정체성이다. 한국은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세계라는 판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예언자는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의 선택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며 그 결정은 한 나라 전체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강조했다. 지도자가 결정할 때 그는 수백만 명의 무게를 짊어진다. 하지만 그 무게가 지탱되는지 아니면 나라를 무너뜨리는지 여부는 국민의 영혼에 달려있다. 빅스는 2025년 한국은 이 신비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한 남자의 운명과 한 민족의 운명이 얽히는 시간이다. 브랜든 빅스는 모든 징조와 압박, 계시가 드러난 후에도 한국을 둘러싼 하나의 보이지 않는 질문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질문은 바로 이 나라의 영혼은 누구의 것인가? 그는 2025년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나 정권 교체의 해가 아니라 역사에 기록될 영적 심판의 해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국은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굴복할 것인가? 그 사이에 길은 없다. 예언자는 한 가지 비전을 묘사했다. 그 속에서 한국 전체가 거대한 거울 앞에 서 있었고 그 거울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만이 아닌 모든 국민의 얼굴이 함께 비춰지고 있었다. 빅스는 각자가 이 계시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조용히 마음속에서, 정신 속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선택들조차 청와대의 결정만큼이나 무거운 책임을 갖게 될 것이다. 한국은 윤 대통령이 무엇을 선택하는가로만 시험받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하는가에 따라 함께 시험받을 것이다. 진짜 전쟁은 각자 내면에서 벌어진다. 그는 마지막 징조들은 뉴스 헤드라인이나 공식 연설이 아니라 세부적인 장면들 속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감춰지지 않는 눈빛, 예기치 않게 터져나오는 목소리, 작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사건들, 깨어있는 자는 보게 될 것이고 산만한 자는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외면할 시간은 없다. 빅스는 2025년이 숨겨진 동맹이 드러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밀로 남겨졌던 문서들, 비공개 대화들, 봉인된 결정들이 빛 앞에 나올 것이며 그 순간 불가침처럼 보였던 인물들의 가면이 벗겨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이 폭로가 정치적 사건을 넘어선 영적인 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숨겨졌던 것이 드러날 것이다. 어둠 속에 있던 것이 빛 가운데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날 많은 이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단지 권력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이것은 운명의 문제였다. 그는 이 모든 영향이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다른 열강들의 반응을 통해 한국의 선택이 세계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전 세계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은 워싱턴, 베이징, 도쿄에 메아리 칠 것이다. 그리고 그 메아리는 단순한 외교적 반응이 아닐 것이다. 영적인 천둥처럼 울려 퍼질 것이다. 아무 나라도 자기 선택의 무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세상 모두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예언자는 희망에 대해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상황이 심각하긴 하지만 이것은 파괴의 선포가 아니라 기회의 메시지라고. 시험의 시간은 곧 회복의 시간입니다. 불은 태울 수도 있지만 정화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단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뿐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빅스는 모든 시민이 무관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가장 큰 실수는 모든 것을 대통령의 책임으로만 여기며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나라의 정신은 그 백성의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국민이 분열되어 있다면 지도자는 분열을 짊어지게 됩니다. 국민이 깨어 있다면 지도자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 경고를 나눈 이유를 밝혔다.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우기 위해서라고. 마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라고. 들은 자는 깊이 생각하십시오. 느낀 자는 나누십시오. 이해한 자는 말하십시오. 한마디 말이 또 다른 말에 불을 붙일 수 있고 하나의 불꽃이 군중을 일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든 빅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다. 미래는 단지 관공서에서만 쓰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집단 의식 속에 기록됩니다. 2025년은 한국이 열방 앞에서 그리고 스스로 앞에서 시험받는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영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늘이 그 결과를 기록할 것입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결론지었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관객처럼 지켜보지 마십시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며 결정하느냐가 영원히 기억될 역사를 형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당신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방금 들은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댓글에 당신의 느낌, 한마디, 한 문장, 마음에 떠오른 비전을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종종 당신이 지닌 것이 다른 이들이 깨닫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꼭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하십시오. 결정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지지를 보여주세요. 이곳은 우리가 함께 해독해 나가는 더 큰 퍼즐의 일부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한국의 여정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이미 분명하다. 2025년은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분기점이 될 것이며 이 나라의 운명이 진정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역사 속 특정한 순간에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알리기 위해 보냄받은 듯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신디 제이콥스는 그런 인물 중 하나이다. 그녀의 이름은 영적 시대의 징조를 주시하는 이들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데 단순한 설교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많은 이들의 눈에 그녀는 국경을 넘어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고 나라들이 직면하기를 꺼리는 길을 가리키는 목소리다. 그녀는 단지 신앙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운명, 깊은 변화, 대륙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혁을 말한다. 그녀가 나타나는 곳에는 중립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이는 희망으로 전율하고 또 어떤 이는 두려움으로 떤다. 신디는 권위나 지위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나 어린 시절부터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이라 묘사한 것을 경험했다. 젊었을 때부터 설명할 수 없는 환상을 보았다고 했으며 미래의 사건들이 이미 눈앞에 기록된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그녀 주위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뭔가 특별함을 인정했고 시간이 지나며 이미 분명해 보였던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지역교회의 벽을 넘어서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 오래 지나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국제적인 집회에서도 들려왔고 그녀의 발언은 뜨거운 논쟁의 주제가 되었다. 그녀의 첫걸음은 치열한 중보와 밤을 지사오는 기도, 그리고 나라들의 무게가 어깨에 얹힌 듯한 순간들로 특징지어졌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의 명성은 커졌고 그에 따라 책임 또한 무거워졌다. 이제는 작은 모임만이 그녀의 말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군중들이 그녀가 무엇을 선포할지 기다렸다. 그녀의 메시지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았다. 신디는 모든 환상과 계시가 성령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결과라 주장했으며 그것은 무시하면 결과를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여정은 독특한 인물을 형성했다. 단순히 신앙을 말하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듣는 확신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신디 제이콥스는 위기의 시대에 계시를 전하는 자로 자신을 드러내며 바로 혼란이 극심할 때 그녀의 말은 더욱 힘을 얻는다. 그녀는 모든 메시지에서 정치, 경제, 전쟁을 넘어선 더 큰 것, 인류의 영적 운명을 이야기한다고 강조한다. 그녀의 삶을 둘러싼 신비는 단지 말의 내용뿐 아니라 그 말이 각 사람의 내면을 흔드는 방식에 있다. 어떤 이는 두려움을 느끼고 어떤 이는 희망을 느끼지만 아무도 무관심하게 남지 않는다. 그녀의 부르심은 수동적인 관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징조를 듣고 분별할 준비가 된 이들을 위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긴박함과 계시의 분위기가 그녀의 목소리를 종교의 경계를 넘어 울려 퍼지게 한다.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 말할 때 신디는 늘 같은 뿌리로 돌아간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자신의 사명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체 민족들, 세계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녀를 결코 직접 알지 못할 무명의 군중들에 관한 것이었으나 그들은 그녀가 선포하는 말의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이었다. 바로 이 광범위함이 그녀의 예언을 더욱 흥미롭게 만든다. 그것은 단순히 고립된 영적 경고가 아니라 세계적 사건들과 연결되는 해석이다. 신디 제이콥스가 어떻게 계시를 받는지 말할 때 그것은 흔하거나 예측 가능한 것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그녀에게 있어 모든 환상은 깊은 기도의 환경 속에서 태어난다. 세상의 자연스러운 침묵이 강렬한 영적 무게로 대체되는 그 자리에서 그녀는 눈앞에 글로 기록되듯 나타나는 이미지와 메시지를 본다고 주장한다. 신디는 자신의 선언을 추측으로 제시하지 않고 성령이 그녀의 의식 속에 직접 두셨다고 하는 계시로서 선포한다.
종종 소리, 색, 상징을 묘사하는데 그것들은 숨겨진 의미를 지니며 그녀는 그것들을 이 시대를 위한 신적 암호로 해석한다. 그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녀는 마치 민족들의 고통을 자기 몸으로 짊어진 듯 집단적인 고통을 느낀다고 말한다. 이러한 영적 짐은 그녀를 금식하게 하고 분별을 구하며 오랜 기간 동안 고립된 삶을 살게 만든다. 그녀의 시각에 따르면 모든 세부 사항은 의미를 지닌다. 국기의 색, 군중의 움직임, 통치자의 몰락, 이 모든 것이 예언적 전환을 알리는 징표로 변한다. 그것은 단순한 모호한 환상이 아니라 긴급히 선포되어야 하는 지침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드러낼 때 신디는 자신이 말할 내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녀는 단순히 전달하는 자, 곧 사자로서 자신을 드러낸다.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다. 그런 계시를 무시하는 것은 마치 곧 한 도시 전체를 삼킬 불길 앞에서 눈을 감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의 모든 말은 한 나라의 즉각적인 운명을 설명한다고 믿는 이의 진지함으로 선포된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예언이 놀랍도록 성취되었다고 주장한다. 수년 동안 신디 제이콥스는 세계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곧이어 팬데믹이 대륙을 휩쓸었다. 그녀는 정치적 불안을 가져올 전쟁과 침공에 대해 말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사건들은 그녀의 말이 직접적으로 성취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연결점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더욱 주의 깊게 따르게 되었고 그녀의 발언을 단순한 경고가 아닌 인간의 논리를 초월한 통찰의 증거로 보게 되었다. 세계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신디는 각 나라 안에서 일어날 깊은 변화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정부의 기초가 흔들리고 오래된 구조가 무너져 새로운 것에 자리를 내어줄 때가 올 것이라 말했다. 곧이어 여러 나라에서 정치적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며 예상치 못한 몰락과 새로운 지도자들의 부상이 이어졌다. 이 사건들의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그녀가 이미 선포한 메시지와 비교되었고 이는 그녀가 실제로 다가올 일을 예견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켰다. 또한 그녀의 말에서 두드러지는 또 다른 점은 종교 공동체 자체의 영적 환경에 대한 경고이다. 신디는 피상적인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하며 신앙을 상업으로 사용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드러나 자리에서 제거될 날이 올 것이라 했다. 그녀에 따르면 진리를 사는 자들과 단지 가장하는 자들 사이에 명확한 분리가 있을 것이며 이미 여러 곳에서 그 징후가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성전과 기관들이 정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취들은 세계적 무대에서든 신앙 내부에서든 그녀의 메시지를 단순한 추측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증거로 제시된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녀의 모든 말이 경고이자 다가올 일에 대한 준비이다.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그녀의 말과 실제 사건 사이의 평행선을 보는 불편함만이 남는다. 이 모든 것에 강렬함을 더하는 것은 신디 제이콥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점이다. 그녀는 인류가 역사적 결정의 순간을 지나고 있으며 모든 세계적 사건이 오래전에 그려진 영적 선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팬데믹, 전쟁, 붕괴, 심지어 영적 갱신 운동들까지도 우연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동일한 신적 각본의 일부라는 것이다. 그녀의 말을 듣는 이들은 두려움과 매혹을 동시에 느낀다. 그녀의 말은 먼 미래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재를 드러내는 듯하다. 그녀는 가능성의 어조가 아니라 확신의 어조로 말한다. 바로 그 확신이 주의를 사로잡는다. 모든 것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신디 제이콥스의 가장 인상 깊은 말 중 하나는 네팔에 관한 환상이었다. 그녀는 얼어붙은 산맥들 사이에서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 선포했다. 도시뿐 아니라 가장 외진 지역, 계곡과 고대 사원, 심지어 히말라야의 본구리까지 울려 퍼질 만큼 강렬한 영적 격동을 말한 것이다. 그녀는 군중들이 광장과 거리를 가득 메우는 모습을 묘사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인간적 시위가 아니라 영적 부르짖음이었다. 마치 온 나라가 집단적 각성을 향해 이끌려가는 것처럼. 신디에 따르면 그 변화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조직된 혁명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의 열매일 것이다. 그녀는 위기에 잠긴 그 나라가 물질을 넘어 더 깊은 것을 구하며 카트만두를 뒤덮는 깃발들이 그 표징이 될 것이라 말했다. 환상 속에서 젊은이들이 용기 있게 일어나 변화를 선포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 눈 덮인 산맥을 넘어서까지 울려 퍼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사회운동이 아니라
억압과 고통의 세기가 계시의 불 앞에서 집단처럼 사라지는 역사적 정화의 시작이었다. 신디는 네팔에서 일어날 그 사건이 전 세계에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것은 교회나 사원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공적 공간, 모든 공동체, 진리를 받을 준비가 된 모든 심령을 뒤흔드는 믿음의 폭발일 것이라 했다. 심지어 영적 냉담함에 익숙한 사람들조차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 했다. 그녀는 상인들이 가게의 문을 닫고 학교들이 수업을 멈추며 국경까지 영향을 받는 광경을 묘사했다. 모두가 하나님의 각성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환상의 중심에는 더욱 주목할 만한 세부 사항이 있었다. 신디는 그 운동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도 세습도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 과정 속에서 선택된 인물이었다. 그녀는 그가 나이를 뛰어넘는 내적 성숙을 지닌 젊은이일 것이라 했다. 통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겸손과 자비, 그리고 뜨거운 열망으로 구별된 사람. 그 지도자는 장년층의 존경을 얻고 청년층의 권위를 인정받으며 온 나라를 새롭게 이끌 운명적 인물로 떠오를 것이라 했다. 그녀는 이 과정을 땅의 차원이 아닌 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으로 묘사했다. 선거운동도 정당도 전통적 권력의 세습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은 마음의 순수함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지 여부였다. 많은 이들에게 이 선언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신디에게는 신적 원리에 기초한 새로운 통치 형태가 막 태어나려는 예언적 징표였다. 이 계시의 영향은 즉각적이었다. 그녀의 추종자들은 이를 현재가 과도기의 시대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했다. 낡은 리더십의 모델이 무너지고 전혀 새로운 것이 드러나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네팔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전조로 여겨졌다. 신디는 또한 그 새로운 지도자가 옛 선지자들과 유사한 영을 지니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대를 거쳐온 듯한 영적 체험의 흔적을 지니는 자. 그의 영혼은 누적된 지혜를 담고 있을 것이라 했다. 그녀가 전한 이미지는 조상을 잇는 지혜와 미래를 향한 비전을 함께 품어 전통과 미래를 하나의 길로 잇는 인도자의 모습이었다. 이 예언은 네팔을 이전까지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영적 지도 위의 중심에 올려놓았다. 세계적 분쟁 속에서 자주 잊히던 작은 나라가 이제 대륙적 변혁의 무대가 될 것이라 묘사된 것이다. 신디는 거기서부터 불길이 번져 나갈 것이라 선포했다. 카트만두의 광장에서 시작된 각성이 다른 나라들까지 메아리쳐 깊은 변화를 기다리던 지역들에 불길을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네팔에서 이미 압도적인 각성을 묘사했던 신디 제이콥스는 인도와 부탄에 관한 계시를 통해 긴장을 한층 끌어올렸다. 그녀는 하나님의 숨결이 작은 영토에만 머물지 않고 국경을 넘어 아대륙의 심장부에 이를 것이라 했다. 환상은 분명했다. 겐지스 강가에 모인 군중들, 수세기의 불의한 전통을 끊어내는 젊은이들, 그리고 카스트 제도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영적 평등의 외침이었다. 신디에게 이것은 새로운 영적 질서가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큰 징표 중 하나였다. 그것은 출생이나 인간적 특권이 아니라 성령이 항복한 이들 위에 붙이시는 불에 근거한 것이다. 그녀는 방갈로르와 하이데라바드 같은 기술 중심 도시들이 뜻밖의 부흥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묘사했다. 알고리즘과 기계에 익숙한 전문가들이 초자연적 체험을 갈망하게 될 것이라 했다. 신디에 따르면 이 기술과 영적 계시의 충돌은 새로운 형태의 선포를 탄생시킬 것이다. 디지털 소통이 단순한 시장의 도구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산맥에 가려진 작은 왕국 부탄이 조용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움직임으로 흔들릴 것이라고 신디는 말했다. 그녀는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낡은 권력 구조에 맞서 진리의 깃발을 들고 일어날 것이라 했다. 그것은 군주의 몰락이 아니라 그 기능의 변혁이었다. 환상 속에는 시민들이 투명성과 참여, 정의를 요구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 외침의 메아리가 궁전까지 흔들어 통치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숨결이 한 민족 위에 임할 때는 어떤 것도 저항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절정에서 신디의 가장 대담한 말은 중국과 한국의 역할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는 성령께서 용과 호랑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세우실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아시아의 운명을 바꿀 영적 언약이었다. 그녀의 계시에 따르면 위기와 시련으로 압박받는 한국 지도자들이
중국 땅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는 때가 올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의 열매가 아니라 수세기 동안 영적 영역에서 이미 짜여져 오던 보이지 않는 끈의 결과, 곧 예언적 움직임이었다. 신디는 인상적인 장면을 묘사했다. 한국이 서방 동맹과 긴장 속을 지날 때 동쪽에서 뻗어오는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과 위로를 가져온다는 것이었다. 많은 이들이 단순한 지정학으로만 보겠지만 그녀는 그것을 민족 간의 오래된 언약의 성취로 설명했다. 그녀는 공동의 신앙, 순교자들의 피, 세대들의 헌신이 두 나라 사이에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예언적 다리를 세울 것이라 말했다. 동시에 그녀는 이 접근이 미국과의 불가피한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 경고했다. 강렬한 상징을 사용하며 서방의 독수리가 동방의 호랑이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동맹을 배신으로 해석할 것이라 했다. 미국 지도자들이 질투와 거절을 느낄 것이며 마치 버려진 친구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신디에게 이 긴장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영적 저울이 다른 쪽으로 기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절망의 것이 아니었다. 신디는 한국이 지혜롭게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분별과 자비로 행동하며 모든 쪽을 품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 도전은 엄청나겠지만 바로 그것이야말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진정한 역할을 발견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이 시험의 시기가 한국 민족의 진정한 위대함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마치 탁한 물속에서 피어나는 연고처럼 한국은 역경 한가운데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아름다움과 힘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외세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민족의 심장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영적 지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이들에게 이 말은 경고처럼 들렸고 다른 이들에게는 약속처럼 다가왔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누구도 무관심하게 남아있지 않았다. 신디가 인도, 부탄, 중국, 한국에 대해 전한 계시는 더 큰 서사의 일부였다. 서로 대립하는 듯 보이는 운명들을 하나의 예언적 설계도 속에서 있는 보이지 않는 실. 그것들은 단순한 나라들이 아니라 이제 막 회전하기 시작한 영적 톱니바퀴의 부품들이었고 그 방향은 단순한 정치의 차원을 훨씬 넘어선 것이었다. 신디 제이콥스의 가장 수수께끼 같고 충격적인 계시 가운데 하나는 듣는 자들을 크게 흔든 상징적 환상이었다. 그녀는 붉은 용이 작은 생명체들을 집어삼키다가 갑자기 날아올라 서방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단순히 모호한 은유처럼 보였지만 신디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 용이 바로 중국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국경을 압박하거나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 힘이었다. 환상은 더 깊었다. 집어삼키는 행위는 내부 부패를 정화하는 동시에 베이징이 이웃들 위에 권세를 드러내려는 방식을 의미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지점은 그 이후였다. 용이 동방을 떠나 서방을 향해 눈을 돌린다는 것이다. 신디에 따르면 그 움직임은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었다. 한 문명의 에너지가 재배치되는 것이었고 지역적 지배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서구의 심장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 전환이었다. 그녀는 그것이 군사적 팽창이 아니라 훨씬 더 은밀하고 파괴적인 영향력이라고 말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가치와 관습을 무너뜨릴 힘이라는 것이다. 신디는 붉은 용의 서방 도래가 물줄기를 바꾸는 사건이 될 것이라 했으며 전통적 강대국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약화되었는지를 드러낼 것이라 강조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단순히 지정학적 관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디의 말에 따르면 지금 걸려있는 것은 대륙 전체의 영적 운명이었다.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아메리카로 흘러갔던 것처럼 이제는 동방의 힘이 서방의 뜻밖의 영적 짐을 되돌려줄 때가 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귀환 속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용은 지혜의 계시를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자신들의 위치를 다시 정립하도록 강요하는 고통스러운 시험도 함께 가져올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와 나란히 신디는 동남아시아도 또 다른 방향에서 비슷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 예언했다. 그녀는 미얀마를 언급하며 수십 년 동안 억압해온 군부 권력이 결국 무너질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전이나 무력으로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영적 움직임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녀는 승려들, 지역 지도자들, 평범한 시민들이 평화적 저항의 행위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았고 마침내 무력의 힘이 지속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올 것이라 말했다. 그 땅에서 탄생할 혁명은 폭력이 아닌 믿음으로 지탱되는 조용한 혁명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태국에 대한 그녀의 말 역시 놀라웠다. 신디는 젊은이들이 전에 없던 담대함으로 일어나 정의와 평등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전통을 존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을 것이었다. 그것은 군주의 종말이 아니라 민족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할 때 어떤 왕좌도 손댈 수 없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과거에 대한 존중과 미래를 향한 부르짖음이 조화를 이루는 예언적 조정, 곧 교정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라오스와 캄보디아도 언급했다. 국제 무대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두 나라가 그녀의 환상 속에서는 이 영적 지진의 일부였다. 그녀는 강들이 상징으로 바뀌는 모습을 묘사했고 젊은이들이 기회를 요구하며 외치는 목소리를 들었으며 권위주의적 체제가 보이지 않는 힘 앞에서 굴복당하는 장면을 말했다. 신디는 이 나라들이 변두리에 있지 않고 오히려 동남아시아 전체를 태풍처럼 휩쓸 영적 과정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그녀의 이러한 발언들이 큰 충격을 준 이유는 세계 무대가 단지 거대한 강대국들에 의해만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신디는 종종 무시되던 작은 나라들이 세계적 파급력을 가진 사건들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할 때 그것은 학문적이거나 외교적 언어가 아니었다. 그녀의 말은 날카롭고 강렬하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을 묘사하는 듯했다. 신디 제이콥스의 마지막 계시는 무관심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용에 대한 이야기와 잊혀진 나라들의 각성을 전한 뒤 그녀는 시선을 한국과 일본으로 돌리며 새롭게 떠오를 영적 지도의 핵심 조각들로 묘사했다. 그녀의 말은 분명했다. 이 나라들의 젊은 세대는 더 이상 낡은 체제 속에서 길러진 지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부패한 구조에 뿌리내린 정치인들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정당이 아니라 신적 원리에 의해 이끌리는 순결한 마음을 가진 남녀를 집단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라 했다. 한국에 대해서 신디는 전례 없는 청년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영적 변혁을 요구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진리를 추구하는 열망이 모든 것을 압도할 것이었다. 그녀는 이 운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예 새로운 국가 운영의 방식을 탄생시킬 것이라 했다. 그것은 민중 집회와 정의, 자비에 근거한 결정들 속에서 태어나는 직접적 참여의 모델이었다. 많은 이들에게 불가능하게 들리겠지만 신디는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묘사했다. 한국은 영적 가치에 뿌리를 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일본에 관한 그녀의 말 역시 충격적이었다. 전통과 형식의 종교성에 묶여있던 나라가 젊은 세대에 의해 새롭게 도전받을 것이라 했다. 일본의 청년들은 종교적 구조뿐 아니라 사회적 구조까지도 흔들며 더 살아있고 더 진정한 것을 요구할 것이라 했다. 신디는 일본이 규율과 엄격함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영성의 폭발로 인해 세계에 알려질 것이라 했다. 그 변화는 정치와 외교에까지 반영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섬나라를 넘어선 연합과 자비의 영으로 드러나리라 말했다. 그러나 가장 큰 긴박감은 신디가 시간표를 제시했을 때 찾아왔다. 그녀는 2026년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했다. 봄에 네팔에서 불꽃이 일어나 몇 달 만에 인도로 퍼지고 동남아시아를 지나 연말에는 동아시아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것이다. 계절마다 새로운 단계가 펼쳐질 것이며 이미 쓰여진 대본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양상이라고 했다. 신디는 2027년이 압력이 최고조에 이르는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옛 질서는 부서지고 정치적 동맹은 무너지고 나라들은 각자의 길을 새롭게 정의해야만 하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낳기 위한 필연적 붕괴라고 했다. 그리고 2028년에 이르면 판이 안정될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각 나라는 자기 정체성을 지니되 하나의 영적 목적을 향해 모이는 시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더 큰 건축의 일부로서 정의와 자비 초월의 원리에 의해 특징 지어지는 새로운 문명이 도래할 것이라고 그녀는 선포했다. 신디는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싸움과 분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 보일 순간들이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끝은 파괴가 아니라 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제껏 본 적 없는 무언가를 열어갈 매우 깊은 정화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이 단계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오심을 준비하는 명확한 징조로 묘사했으며 각 사건을 심판과 동시에 소망을 선포하는 고대 예언들의 성취와 연결시켰다. 그리고 그녀는 더 나아갔다. 세상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광장, 학교, 대학, 심지어 종교가 금지되었던 장소들에서도 믿음의 폭발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수백만 명이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것이며 저항하는 정부들조차 그 확산을 막지 못할 것이라 선포했다. 신디는 특히 한국이 이 움직임의 중심 역할을 맡을 것이라 강조했다. 교회와 지도자들, 심지어 평범한 시민들로부터 다른 나라들로 파견되는 목소리들이 일어나 변화를 전할 것이며 한국의 성전들은 아시아 전체를 비추는 등대가 되어 서방까지 영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결론에서 신디 제이콥스는 이것이 단순한 정치나 사회학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언했다. 그것은 영적 재편성이며 대륙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새롭게 자리 잡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우리가 최근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때를 살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이들이 멀리 있다고 여겼던 그 소망이 이미 눈앞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의 메시지는 각 사람의 가슴을 강하게 친다. 그녀는 전문가들을 위해서도 정부나 종교 지도자들만을 위해서도 말하지 않는다. 지금 듣고 있는 평범한 모든 사람을 향해 말한다. 질문은 피할 수 없다. 당신은 이 말을 그저 먼 예측처럼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징조를 분별하고 다가올 것에 준비할 것인가? 신디는 분명히 한다. 무관심의 시대는 끝났다. 나라들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각자는 역사의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해야 한다. 일본에 있든 한국에 있든 브라질, 유럽 혹은 미국에 있든 상관없다. 이 물결은 국경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일깨운다면 당신의 비전을 나누라. 무엇이 가장 마음을 울렸는지, 당신의 나라에서 이미 무엇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지 함께 나누라. 당신의 목소리도 이 과정의 일부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눈앞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다.